보시면은 답만 쓴 게 되게 많아요. 풀이 과정을 쓰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고 또 귀찮으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저희 수다학에 많은 친구들이 이런 사연을 보내줍니다. 이 국어와 사회 같은 과목은 조금만 열심히 하면 금방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는데 수학은 그런 자신감이 생기지 않는다고요. 사실 여러분의 걱정이 맞긴 맞습니다. 수학은 열심히 노력한다고 금방 결과가 나타나진 않더라고요. 김식 선생님, 그렇다고 우리가 아이들의 희망을 무조건 꺾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어떤 방법이 있긴 있는 거겠죠? 예, 있습니다. 다만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죠. 예,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학생들에게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가장 얇은 책을 구해봐라. 가장 네가 생각하는 쉬운 책을 한번 구해봐라. 그래서 쉬운 문제를 자주 매일 조금씩 반복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재능의 영역이 아니라 어떤 성실함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네. 성실함이 쌓여서 아,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조금씩 자신감이 쌓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추천합니다. 뭐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이리 씨 우리 멘토들의 어떤 조언을 구하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아우, 감사합니다. 또 챙겨주시네요. 네. 멘토가 중요합니다. 네, 이 목소리에서도 이 자신감이 느껴지시죠. 그러니까요. 눈빛에서도 엄청 자신감 느껴지시죠. 부담스러워요. 네. 오늘도 이 또 주제랑 너무 또 잘 맞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찾을 수 있을지 네. 그 얘기를 해줄 멘토분을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자신감의 얘기라고 하니까 저도 더욱더 귀가 솔깃해지는데 오늘의 멘토는 어떤 분이신 거예요? 이분은 그 명문대학교에서 박사과정에 지금 재학 중이신 분이고요. 다양한 수학 공부 방법, 이 꿀팁들을 오늘 다 대방출, 참고 와, 대방출했습니다. 진짜요? 네. 대방출했고 기대를 많이 하셔도 됩니다. 거기다 또 인간적인 면도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잠깐 또 방황한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죠, 그 그렇죠. 시기만 나보다 프로필이 약하더라고. 저는 정말요? 지금도 방황 중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빼고는 완벽하다. 네. 역시 방황을 해본 사람의 이야기가 훨씬 더 이 살갑게 느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돌아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함께 들어보고요. 수학 꿀팁은 어떤 것을 또 전해주실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자, 다 함께 외쳐볼게요. 수학을 알려줄게. 수학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갑이 되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자신감을 갖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성취감도 높아지게 된 거죠. 황윤주 씨 반갑습니다. 와, 자 보니까 그 대학원에서 그 인지과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수다학에 뇌인지과학을 또 전공하신 분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셨거든요. 뇌인지과학하고 인지과학하고 좀 많이 다른 건가요? 네. 뇌인지과학 자체는 사람의 뇌를 전공을 하는 학문인데요. 인지과학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뇌뿐만 아니라 컴퓨터의 뇌, 동물의 뇌까지 포괄적인 개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학문, 뭐 생리학뿐만 아니라 뭐 뇌과학이라든지 컴퓨터 공학이라든지 심리학, 철학, 언어학 이런 다양한 분야들이 융합이 되어가지고 만들어진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얘기를 막 딱 들어봐도 왠지 이 수학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울증 환자의 기억력과 관련된 연구를 하나 예시로 들어드릴게요. 네네. 혹시 이리 씨 이런 사진 본 적 있으세요? 이거 병원 가면 자주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다 보면은 네. 자주 나와요. 보기만 해도 굉장히 좀 복잡하더라고요. 전 모르겠어요. 제가 봐도. 그렇죠. 여기 보시면 약간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활성화된 부위인데요. 이런 부위들을 위치와 그리고 부피를 고등학교 때 배운 미분과 적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분석하는 식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이 부위가 기억력 테스트 전과 그리고 하고 있는 중과 그리고 후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 측정을 하면서 추가적인 통계를 돌리는 것까지 수학적인 요소가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분, 적분, 막 통계까지 야 그거 술술술술 막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아 왠지 그 학창 시절에도 수학을 지금처럼 아주 딱 부러지게 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건 비밀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는 수학 부진하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9구단을 5단밖에 못 외웠거든요. 아, 네. 그래도 그 5단이 그나마 좀 만만하죠. 저도 이제 2단하고 5단만 외웠는데 네. 어쨌든 저랑 수준이 비슷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렇죠. 6단이 되면 네. 앞자리 수가 계속 변하잖아요. 확. 그러니까 뭔가 이 패턴도 다르고 그쵸. 나 공감대가 있네 나랑. 네. 예. 거기서 두려움이 많이 느껴지고 또 외우지 못하면 선생님께 혼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수학에 대한 흥미도 떨어지더라고요. 듣기만 해도 제가 다 답답합니다. 네, 저도 너무 답답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부모님께서도 답답하셨는지 저를 유학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뉴질랜드의 한 시골 동네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제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셨어요? 네, 유학 생활을 통해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와,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원래 그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는데 네. 이 뉴질랜드에서 얻었던 이 수학에 대한 자신감에 대한 비결 지금부터 알려주시죠. 사실 제 수학 실력이 그 교육 과정에서 약간 뒤처지는 편이었잖아요. 근데 뉴질랜드를 가니까 거기에 교육 과정은 한국보다 거의 2, 3년 정도가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수준으로 뉴질랜드에 유학을 갔을 때는 제가 그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던 거죠. 야,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좀 못하는 수준이었는데 거기 갔더니 너 왜 이렇게 잘해? 미리 다 배웠던 거니까. 네, 이렇게 된 맞습니다. 거네요. 내 수준에 맞는 문제를 풀다 보니까 자신감도 높아지게 되고 또 자신감을 갖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성취감도 높아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공부하는 방식 자체가 되게 천천히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천천히요. 네, 하나의 원리를 배우더라도 더 깊게 완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토론 수업으로 진행하는 수업이 많았거든요. 이거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리 씨 혹시 네. 3, 5 15, 그쵸? 9구단을 외자 이거 많이 했죠 제가. 네, 근데 왜 3, 5가 15일까요? 3호는 15니까요. 그쵸?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외우고 넘어가다 보면은 네. 어느 수준이 되면은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3 곱하기 5는 왜 15일까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동료들과. 그러면은 3 곱하기 5는 3을 5번 더해서 15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고 이렇게 덧셈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곱셈을 배우는 것이고 또 곱셈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곱이라는 개념을 배우는 것이고 이렇게 차근차근 원리 위주로 수학을 공부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나처럼 뉴질랜드로 유학을 가세요. 뭐 이런 얘기 하러 나오신 거 아니죠? 제가 그 부분에서 오해를 많이 하실까 봐 아무래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사실 유학을 가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정말 포기하고 싶은 문제들을 맞닥뜨렸을 때 이걸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수준을 낮춰서 나에게 적합한 문제를 찾아서 풀어라. 네,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왜 그럴까라는 질문과 함께 원리를 차근차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렇죠. 핵심은 이건데 네. 이제 중요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이제 한국으로 왔을 텐데 한국에 오면은 그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왠지 또 수학 점수가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또 걱정이 되거든요. 어떠셨어요? 사실 다시 돌아와서는 수학은 여전히 어렵더라고요. 역시. 네, 근데 네. 사실 제가 변한 게 한 가지가 있었거든요. 뭐죠? 바로 수학에 대한 자신감. 그쵸, 그쵸. 네, 이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문제를 대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되게 포기할 것만 같았던 문제들도 다시 풀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네, 진도도 적당히 따라가고 원하는 대학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와, 진짜 뭐 한 사람의 그 인생 드라마를 보는 듯한 아주 그 몰입을 제가 너무 해서 들었어요. 아주 좋았는데, 자, 오늘 뭐 이 그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자신감을 얻었던 방법,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이 자신감만 있다고 해서 이 수학이 막 잘 되는 것도 아닐 것 같기도 하거든요. 우리 멘토만의 수학 공부 방법까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공부 방법은 일상생활과 연결시켜서 생각해라입니다. 제가 아까 토론 수업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런 토론 수업을 통해서 특정한 수학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많은 사례들을 적용을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6조각이 있는 피자 4판을 3명에서 나눠 먹으려면 한 사람당 몇 조각씩 먹어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서 뭐 곱셈이나 덧셈이나 나눗셈이나 이런 방정식들을 도입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에다가 이렇게 또 대입을 하면 더 재밌겠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아니면 중학교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도형 문제가 되게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직접 블록을 가지고 뭐 놀이를 하거나 토론을 하면서 그 공식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이는 거죠. 이렇게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식을 연습을 하다 보니까 한국의 중학교에 돌아와서도 더 쉽게 적응을 하고 문제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중학교만 가도 사실은 뭐 이런 체험학습보다는 그냥 문제풀이 위주로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좀 버려라.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두 번째 방법은 네. 나만의 학습 방법을 찾아라인데요. 토론 수업을 많이 하면서 느낀 것이 뭐 문제에 대한 정답이 하나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해결 방법은 되게 다양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뭐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은 0 이라는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보통의 아이들은 뭐 36을 인수분해해서 뭐 66에 36 뭐 더하면 12 이렇게 해가지고 뭐 x 마이너스 6 제곱은 0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풀어 나간단 말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왠지 그렇게 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으니까 네. 똑같이 하는 거죠. 근데 나만의 사고방식에서 조금 더 다르게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어봤거든요. 뭐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x로 한번 방정식을 묶어볼까 해서 x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12 가로 닫고 오히려 36을 반대편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36을 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접근이 가능한 거죠. 아, 그렇게 또 나만의 방식으로 딱 풀었을 때 그 기쁨이 또 짜릿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학습법에 대해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나만의 학습법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1등하는 아이의 학습법, 뭐 1등하는 교재, 1등하는 동영상 강의 그런 거를 맹목적으로 따라하다 보면은 내가 내 스타일이 아닌데 그런 걸 따라가다 보면 실패하기 마련이거든요. 나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아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수학에 대한 자신감도 올라가기 마련이니까요. 아, 또 마지막 얘기도 되게 와닿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잘한다고 하는데 나랑 딱 맞는 그런 강사 선생님도 있고 그런 교재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수학 친구들이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해라 하는 게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그 수학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갑이 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문제를 대하면은 조금 더 문제를 편하게 그리고 더 도전적으로 풀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너 내가 풀 수 있어 임마 하면서 막 갑절도 막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학을 푼다, 이게 어려운 문제를 푼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수학과 관련된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자신감이 중요한 만큼 부모님들께도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당장 뭐 수학 성적이 안 나온다, 뭐 아이가 공부를 많이 안 한다라고 해서 너무 혼내거나 부담 주시지 마시고 아이가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전에 9구단 5단까지만 겨우 외우고 힘들어하시던 분께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드리는 분이 되셨어요. 감동적인 얘기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신 화규주 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갑자기 많은 분들이 뉴질랜드를 검색하실 것 같아요. 왠지 거기를 가면 뭐 수학의 기운이 좋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 좀 생각이 들어서 꼭 그것만이 영향력을 미친 건 아니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멘토가 토론이나 그리고 또 좀 어려우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을 수학을 잘 공부할 수 있는 가장 큰 비법으로 골랐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주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토론을 하다 보면 본인이 말을 하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죠. 만약 내가 좀 틀린 방법으로 가면 옆에 같이 토론하는 친구가 또 아이디어를 내서 좋은 그 방법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수학 문제를 접근하는 건 아주 훌륭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도 우리 친구들이 수학 문제 풀 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풀이를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꼭 좀 주의해야 될 것은 틀리는 것을 좀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왜 허용을 그렇게 못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틀렸을 때 어머니 낯빛이 바뀌는 순간 아이들은 더 이상 토론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허용하는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토론 수업, 토론 학습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한 가지 덧붙이자면 갑이 되어라라고 했잖아요. 정말 좋은 방법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학생들이 수학만 보면 뭔가 좀 주눅이 들고 힘이 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자신만의 방식으로 생각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막 주물러 보면서 수학을 네. 그 자신감과 실력을 함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학을 딱 보면서 뭐야 어디서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쳐다봐? 화를 내면서 내가 풀어줄게 가만히 있어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집어 던지고. 윽박도 지르면서 이렇게 좀 세게 주눅 들지 야. 말고 하라는 게 좀 와닿았어요. 근데 참 이리 씨는 안타깝네요. 네. 왜요? 이 갑이 된다는 것과 갑질을 한다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제가 을로 너무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갑의 입장을 잘 모르는구나. 몰라요. 그럴 수 네.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어디 가다가 그냥 문득 경찰차만 지나가도 가슴이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그러잖아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것처럼 수학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잘못한 거 없는데 우리 그냥 떳떳하게 수학을 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받아들이자고요. 오늘 수학을 알려줄게 멘토 얘기처럼 어려우면 쉬운 것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는다면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또 수학에 대한 흥미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